자, 7과 문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법 프린트 3, 4페이지 3번부터 5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치사와 접속사예요. 자, 우리 이것도 앞에서 다뤄봤던 개념입니다. 자, 전치사와 접속사의 구분. 설명 한번 보시면, 자, 일단 전치사와 접속사의 큰 차이는 뒤에 나오는 성분이 다르다는 거죠. 전치사는 뒤에 명사 혹은 동명사가 오는 반면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가 포함된 절의 형태가 온다. 자, 요거 두 개의 일단 차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그러면 어떤 게 전치사고 어떤 게 접속사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뭐뭐 때문에,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 하는 동안 내 의미에 해당되는 전치사와 접속사가 나와 있는데 요 정도는 평소에도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갖는 전치사가 무엇인지, 접속사가 무엇인지는 꼭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뭐뭐 때문에 한번 보시면 자, because of는 전치사고 because는 접속사다 라고 했어요. of가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전치사냐 접속사냐가 달라지죠. 자, 보충 예문을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예문은 I was late for the meeting because of rain. 두 번째 예문은 I was late for the meeting because it rained. 자, 나는 비 때문에 비가 내려서 미팅에 늦었다. 자, 두 개 예문의 뜻은 다 똑같아요. 다만 지금 다른 건 우리 아까 because of는 전치사라고 했고 because는 접속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명사, 그냥 rain이 나왔고 because 뒤에는 it rained, 주어 동사 형태의 절이 나왔죠. 그래서 의미는 똑같지만 이렇게 지금 뒤에 나오는 성분이 다르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른 표현들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뭐 due to, owing to, thanks to, 그 다음에 because, since, as 꼭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뜻 알아야 되고 어떤 게 전치사고 어떤 게 접속사인지 구분해서 조금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뭐뭐에도 불구하고도 너무 많이 나오지. 그래서 전치사에는 despite와 in spite of가 있고 접속사에는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가 있다. 뭐뭐 하는 동안에서는 during 같은 경우는 전치사고 while은 접속사다. 정말 다들 많이 나오는 전치사와 접속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좀 외워주세요. 자, 반면에 전치사와 접속사 두 개 다 가능한 애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after, 그 다음에 before, 그리고 since 이런 애들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된대. 그렇다는 얘기는 자, after 예문 한번 보시면 We'll leave after lunch. 자, 우리는 점심을 먹고 떠났대요. after 뒤에 지금 lunch라는 지금 명사가 쓰였죠. 반면에 I'll call you after I've spoken to them. 자, 그들하고 얘기한 다음에 너한테 전화할게. 뒤에 보시면 지금 주어 동사 절의 형태가 쓰였죠. 그래서 이렇게 after, before, since 같은 애들은 뒤에 명사만 와도 가능하고 주어 동사 형태가 와도 가능하다. 이렇게 두 개가 다 되는 애들도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알아두시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이 첫 번째 박스. 첫 번째 박스는 여러분들이 꼭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게 전치사고 어떤 게 접속사고. 요거 두 개 구분하는 문제가 꽤 그래도 종종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 헷갈리다면 이번 기회에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30초 드릴 테니까 답 골라보시고 그 다음에 해석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네. 답은 어렵지 않게 금방 골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1번 보시면 because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때는 접속사가 필요하니까 because 불러주셔야 되고 자, 2번은 뒤에 봤더니 마찬가지 주어 동사가 나와 있네. 그러면 접속사가 필요하니까 although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뒤에 봤더니 주어 동사가 나와 있네. 그러면 접속사 필요하니까 while 골라주시면 되겠고 4번은 뒤에 봤더니 bad weather. 이거는 그냥 명사죠. 날씨, 나쁜 날씨. 그래서 이때는 전치사 because of를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요거 나온 김에 쌤이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1학기 때 그 블러브 쓰기 라이팅 할 때 진짜 많이 오류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쓴 친구들이 많았어요. because를 쓰고 주어 동사 쓰고 여기서 이렇게 문장을 끝내는 요렇게 한 문장으로 쓴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 근데 요 문장은 어법적으로 틀린 문장이죠. 왜냐면 우리가 방금 배웠듯이 자, because는 접속사예요. 접속사가 하는 역할이 뭐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because를 썼다는 얘기는 문장이 2개가 나와야 돼. 근데 이렇게 뒤에 문장 하나만 나오고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접속사를 쓸 때는 주어 동사가 나오고 그리고 because를 쓴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점 찍고 요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반드시 주어 동사 절이 앞뒤로 2개가 나와야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첫 번째는 별로 어려운 거 없었고 자, 두 번째 제기대명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기대명사의 형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영어는 사실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단어도 많이 암기해야 되고 이런 기본 형태 같은 것들, 뭐 차이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은 우리 목적격에 self나 selves가 붙은 것들을 우리가 제기대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박스 안에 이 형태 myself, yourself, himself, herself 그 다음에 복수는 ourselves, yourselves, themselves 요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암기를 해주시고 나서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보면 자, 제기대명사의 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용법은 크게 2가지예요. 2가지, 이렇게 2가지 표시를 해주시고 자, 첫 번째 제기적 용법이라고 했는데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자,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기대명사를 언제 쓰냐면 목적어 자리에 씁니다. 단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의 대상이 같을 때 이때 목적어 자리에 쓰는 거다 라고 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보충 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예문인데 첫 번째 예문은 she is looking her 두 번째 예문은 she is looking herself 예요. 두 문장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네. 첫 번째는 그냥 대명사 her를 썼고 두 번째는 herself 라는 인칭 대명사를 제기 대명사를 썼죠. 자, 우리 아까 제기 대명사를 언제 쓴다라고 했죠? 주어와 목적어가 똑같을 때 목적어 자리에 쓰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의문은 뭐야? 똑같은 사람이 자기를 보고 있는 거야. 자기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뭐 거울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본다는 거겠죠. 스스로를 보고 있다라는 뜻이고 첫 번째 의문은 반대로 목적어와 주어가 같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있고 A라는 사람이 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는 제기대명사, 목적어 자리에 쓴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제기적 용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예문 한번 보시면 I saw myself in the mirror 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 I와 myself가 똑같은 대상이니까 목적어 자리에 쓴 거예요. We should depend on ourselves 라고 했어요. depend on 하면 무슨 뜻이죠? 뭐뭐에 의존하다 라는 뜻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의존해야 된다. 우리 자신을 믿어야 된다. 목적어와 주어가 같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썼습니다. 자, 이런 걸 제기적 용법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쓰는 경우는 강조 용법이에요. 주어를 강조하거나 목적어를 강조할 때 씁니다. 근데 생략해도 문장은 가능해요. 왜냐면 우리가 강조라는 것 자체가 강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제기대명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예문 I myself broke the window. 자, 내가 창문을 깼어. 근데 내가 깼다는 걸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바로 내가 그 창문을 깼어. 강조하는 건데 굳이 우리가 myself를 쓰지 않아도
문장은 괜찮죠? I broke the window 해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I saw the president himself라고 했어요. 내가 대통령 그 사람을 바로 봤어. 자, 근데 이때는 president를 강조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강조용법이기 때문에 굳이 이때도 안 써도 문장은 충분히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제기대명사가 우리 어법 문제에 나올 때 출제 포인트는 자, 주로 어떤 걸 물어보냐면 자, 빈칸에 그냥 대명사, 일반 대명사 목적어와 제기대명사 중에 어떤 걸 써야 할까? 자, 요거를 많이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밑에 문제에서는 3번 같은 경우 요런 형태로 이제 문제를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 과연 힘이라는 그냥 대명사를 써야 될까? 아니면 himself라는 제기 대명사를 써야 될까?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이걸 많이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가 힘인지 himself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주어와 목적어가 똑같은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주어와 목적어가 똑같은지를 알려면 이 문장을 해석해 봐야 돼. 그래서 해석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까다로울 수도 있죠. 쉬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지만 주어와 목적어의 대상이 똑같은지 다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고 뭐 참고로 강조적 용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법 문제에는 출제는 되지 않아요. 왜냐면 강조라는 것 자체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독해를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두 가지는 있구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전치사 플러스 제기대명사라고 해서 네 가지 표현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수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 하시면 됩니다. 자, 암기. 외울 게 많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for oneself, 혼자 힘으로, by oneself, 홀로, of itself, 저절로, in itself, 본질적으로.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독해하다 보면 만날 수가 있어요.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시고 옆에 보면 지금 예문이 나와 있죠? 자, 요거 예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지금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 예문 혹시 옆에 공간이 모자르면 여기 아래쪽에 요거 4개 문장을 해석해서 뜻을 여기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시간 한 30초 드릴 테니까 각각 4개 문장의 뜻을 써주시죠. 시작! 자, 다 쓰셨나요? 혹시 다 못 썼다면 잠시 영상 멈추고 마저 해석을 써주시고 자, 다 썼으면 우리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할 건데 1번 문제만 먼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our presence, yourself, or itself was her happiness 라고 했어요. presence가 무슨 뜻이죠? 네,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당신의 존재가 was her happiness, 그녀의 행복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때는 사실 괄호를 지워보세요. 괄호를 지워봐도 your presence was her happiness.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사실 뭐 문장이 전혀 빠진 부분이 없죠.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강조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 이런 건 이제 강조용법이라서 뭐 self를 쓰기는 써야 되는데 과연 이때 self를 yourself라고 쓸 것인가 itself로 써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골라야 돼요. 자, 그러면 앞에 한번 보시죠. 자, your presence를 지금 강조하고 싶어서 바로 뒤에 이렇게 yourself, itself가 나온 거잖아. 자, 이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 your presence라고 해서 그러면 너를 강조하는 거니까 yourself를 써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너가 아니라 너의 존재, 너의 존재를 지금 강조하는 거죠.
너의 존재는 우리가 대명사로 바꾸면 it이라고 바꾸지 you라고 바꾸진 않아요. 너와 너의 존재는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it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itself를 써야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2번부터 6번까지 마찬가지 시간은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는데 해석을 꼭 한 번씩 해보세요. 시작! 자, 풀어보셨나요? 답을 다 맞추지는 않고 몇 개만 맞춰보도록 하겠어요. 자, 2번. We should love ourselves. 이거 너무 쉽다. 이거는 형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어법 문제에서 이렇게 쉬운 문제는 사실 안 나오겠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형태를 아는지 확인 차원에서. 자, 당연히 ourselves만 가능하고 이런 형태는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해본다면, 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대상이 지금 똑같기 때문에 ourselves를 썼어요. 자, 3번과 4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5번 보도록 하겠어요. 5번. 자, make yourself, myself at home인데, 자, 지금 make 같은 경우는 동사고 뒤에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쓰려면 어떤 경우에 쓴다 그랬지? 주어와 목적어가 똑같은 경우에 쓴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주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주어가 누굴까요? 네, 생략이 됐죠? 왜 생략이 됐어? 주어가 you니까 생략이 됐어요. 그러면 you와 똑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이때 yourself를 써야 되겠죠. make yourself at home. 너 자신을 만들어라. 집에서처럼. 이게 무슨 뜻이죠? make yourself at home. 요거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집에 있는 것처럼 너를 만들어라. 즉 편하게 있어라. 집에 있는 것처럼 편하게 지내. 편하게 있어. 네, 이런 뜻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6번 갑니다. 자, your point of view is different from myself, mine 나와 있어요. 자, point of view 하면은 이제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너의 관점은 다르다. 뭐랑 다르다? 나랑 다르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딱 봐도 일단은 your point of view는 너 거고 뭐 나의 관점은 내 거니까 일단 대상이 다르죠? 같지가 않아요? 같지가 않으니까 여기 뒤에 제기대명사를 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제기대명사를 쓰지 않고 mine을 씁니다. 참고로 mine은 뭐죠? 나의 것이라는 뜻이죠. 나의 것, 즉 여기서는 나의 관점을 나타내겠죠. 굳이 풀어서 쓰자면 my point of view를 줄여서 지금 mine이라고 한 거죠. 너의 관점과 나의 관점은 다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3번과 4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요것도 한번 해석을 좀 써주세요. 해석을 빈 공간에 3번과 4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해석을 써주세요. 요거 지금 한 20초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도 우리가 앞에서 다뤄본 적이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사실 7과에서 지금 문법 다루는 내용 중에 처음 보는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앞에서 한 번씩 다뤘던 내용인데 중요한 것들이니까 이제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자, 5번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보충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에서는 우리가 다룰 내용은 바로 주장, 요구, 명령, 제안의 뜻을 담은 동사의 특징에 대해서 볼 거예요. 주장, 요구, 명령, 제안. 자, 밑에 박스 한번 보시면 자, 주어가 주장하거나 요구하거나 명령하거나 제안한다 라는 동사랑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자, 우리 문장에서 해석을 해봤을 때 보통 주장하고 요구하고 명령하고 제안하고 할 경우에는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누가 뭐뭐를 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요구하고 명령하고 제안한다. 이런 이제 의미가 나오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대절 뒤에 주어 다음에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 라는 should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겠죠. 주장, 요구, 명령, 제안의 동사 자체가 뒤에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렇게 쓰는데 다만 이때 우리가 문법적인 이런 내용을 굳이 따로 다루는 이유는 얘네가 특이하게 뭐가 돼? 뒤에 should가 생략이 가능해요. 물론 생략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생략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 프린트에 있는 예문 중에 두 번째 예문만 갖고 왔는데 요 두 번째 예문 한번 보시면 She demanded that he clean the room 이라는 다소 이상해 보이는 문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이상하냐면 자, 지금 he 다음에 clean이라는 동사가 나왔어. 이게 어법적으로 지금 틀리잖아. 만약에 현재 시제라면 he는 3인칭 단수니까 뒤에 cleans, s를 붙여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앞에 과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뒤에도 과거가 나와야 되니까 cleaned 동사를 써야 할 것인데 지금 s를 붙인 것도 아니고 ed를 붙인 것도 아니고 생뚱맞게 지금 clean이라는 동사 원형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아니라 맞는 문장이에요. 왜?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she demanded, 요구하다, 요구했다 라는 동사는 뒤에 누가 뭐뭐 할 것을 요구했다, 누가 뭐뭐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원래 he 다음에 should가 있었어. He should clean the room. 그가 방을 청소해야 된다고 요구한 거예요. 근데 이 demand의 동사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뒤에 should가 생략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should가 생략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는 되게 이상한 문장처럼 보이는 거죠. 뒤에 동사 원형만 남았으니까. 하지만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동사는 조금 익혀두시는 게 좋아요. 주장, 요구, 주장, 요구, 명령, 제안 정도. 추천, 요구 요 정도. 그래도 여기 박스 안에 나와 있는 동사들은 그래도 한 번씩 입으로 계속 암기를 좀 해보시고 이때 특징은 뭐다? 바로 should가 생략될 수 있다. 생략되고 나면 뒤에 동사 원형만 남기 때문에 자칫 주어가 3인칭 단수면 틀린 문장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괜찮은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풀어볼 건데 당연히 뭐 밑줄 친 부분을 어법에 맞게 고치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 너무 쉽죠?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배우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겠죠? 그래서 고치시고 여러분들은 옆에 해석 욕하지 마시고 해석을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해석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조금 이따가 설명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 네 문장 올바르게 고쳐보시고 해석까지 해서 시간 한 1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혹시 아직 다 못했다면 잠깐 영상 멈추고 해석까지 마저 한번 써주세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자, insist라는 주장하다라는 동사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뒤에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라는 내용일 테니까 원래는 should go라고 써야 되겠죠. 근데 should 생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go 형태로 쓰는 게 맞겠죠. He insists that we should go back home 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he insists that we go back home 이렇게 쓰거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It is recommended that recommend 하면은 추천하다 라는 뜻이죠. 자, 대절이 추천된다. The speed limit is 45 mph 라고 했는데 자, recommend 다음에도 마찬가지 뭐뭐 해야 한다라고 추천되다 라는 뜻이니까 should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should가 있으면 뒤에는 우리 동사 원형이니까 be가 아니고 is가 아니고 be를 써주셔야 되겠죠? 네, 이때도 마찬가지 should는 생략될 수 있고 참고로 mph는 시속을 나타내는 단위예요. 우리 외국에서는 miles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1시간에 몇 마일을 가는지를 나타내는 mph입니다. 우리는 킬로미터 단위를 많이 쓰죠. 그래서 45 mph를 환산하면 한 70km per hour 정도의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 propose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will 대신 우리가 보통 should로 쓰는 게 의미가 맞겠죠? should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toss라고 쓰거나 아니면 should toss라고 쓰거나 선택해서 써주시면 되겠고. 자, 해석은 여러분들이 다 해보시고요. 자, 4번. If you are a dog and your owner suggests that you to wear a sweater. 마찬가지. suggest. 뭐뭐 해야 한다라고 제안한다. 그러니까 이때도 동사 원형 형태가 와야 되겠죠. should wear 혹은 그냥 wear. 두 번째도 suggest that he wore a tail. 과거 시제를 썼는데 이때도 suggest이기 때문에 he 다음에는 should wear 라는 표현으로 왔겠죠. 그래서 should를 생략하고 wear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겠고. 마지막 예문만 같이 한번 보시면 if you're a dog, 만약에 네가 강아지야. 그리고 your owner suggests that 만약에 너네 주인이 제안하기를 you should wear a sweater. 자, 네가 이 스웨터를 입어야 된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기까지가 이제 if절인 거죠. suggest that he wear a tail. 그러면 제안해라. 그는 tail이 뭐죠? 꼬리죠. 꼬리를 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다소 재밌는 그런 예문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문장 요거 파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것만 볼 텐데 요거는 여러분들 프린트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 예문을 일단 좀 적어주세요. He insists that he was innocent. 요거 한번 적어주시고 자, 요 예문 한번 살펴볼 건데 요 예문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랑 조금 다르죠? insist, 주장하다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아까 주장하다 다음에는 뭐라 그랬지? 주절에서는 should 동사 원형을 쓴다며. 그리고 should가 생략될 수 있다며. 그러면 was가 아니라 be가 와야지 맞는 거잖아. 근데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아니고 맞는 문장이에요. 왜 그럴까? 자, 이 경우는 해석을 해보면 he insist. 자, 그는 주장했습니다. 뭐라고 주장했냐면 he was innocent. innocent 하면은 이제 결백한, 죄가 없는 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그가 결백하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자, 지금 이 사실은 뭐야? 실제 사실에 대해서 있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결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죠. 뭐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관련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실제로 죄가 없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시제를 일치시켜서 이렇게 써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때 오히려 should be를 쓰게 되면 내용이 이상해져요. He insists that he should be innocent. 그가 결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거는 지금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 주장을 하는 거지, 그래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1번과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우리 아까 1번 예문 같은 경우는 He insists that we should go back home. 자, 우리 집에 돌아가야 해 라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고, 이거는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나는 죄가 없었어. 나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어 라고 결백했다 라고 주장하는 거야. 있는 사실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할 때는 should라는 의미를 쓰면 어색하기 때문에 이때는 시제를 맞춰서 과거면 과거 이렇게 맞춰서 써준다라는 것.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시제에 맞춰서 쓸 수도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여기까지예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리고 다 우리가 전에 한 번씩은 다뤄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패들렛에 올릴 것은 바로 4페이지입니다. 자, 4페이지만 패들렛에 올릴 건데 맨 위에 학번이랑 이름 써주시고,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었죠? 뭐 요런 거 해석이라든지 뭐 여기 해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요 예문들 해석이라든지 요런 것들 혹시 아직 다 못했다면 마저 완성을 해서 패들렛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번 시간에 다룬 것만 해도 암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쵸? 뭐 이런 전치사와 접속사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뭐 제기대명사의 형태, 그리고 제기대명사의 용법, 그리고 주장, 제안, 명령, 요구의 동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 동사들의 특징은 뭐고, 사실 이런 것들은 암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떤 어법 문제에서 응용을 하려면 기본 지식은 암기가 먼저예요. 암기가 사실 돼야지 그 다음에 응용도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남은 시간 좀 있죠?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거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고 예문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런 한글 예문들을 보고 다시 반대로 영작해보는 연습을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예문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한글로 뜻을 써놓고 이걸 다시 영어로 영작하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지만 우리 지필평가에서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런 문법 포인트가 담겨져 있는 문장들을 서술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거를 대비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예문들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한글을 보고 영어로 영작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자, 남은 시간 동안에는 요거 뜻 정리하고 시간이 가능하다면 영작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